안녕하세요, 독박연구소입니다. 실제로 이 남편 때문에 아파트를 날리게 생긴 한 중년 여성분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급하게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제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면서 빨리 좀 와주면 안 되냐는 이 다급한 목소리였는데요. 사실 이 중년 여성분은 제가 3년 전쯤에 아파트를 매수해드린 분이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 이 40대 후반 정도 부부였어요. 이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아등바등 20년 동안 이 전세금 2억 정도를 모았는데 그때 당시 남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시골에 있는 주택이랑 이 조그만한 땅을 상속받아서 팔고 이 전세금이랑 보태서 대출 없이 큰 마음을 먹고 이 아파트를 매수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아파트로 담보대출 받은 대출 원금이랑 이자가 연체됐다고 은행에서 보낸 거였어요. 계속 밀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데 어이가 없죠. 우리 집은 분명 대출이 없는데. 황당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데 신경이 안 써지나요? 그래서 도대체 대출을 얼마나 받아서 어디에다 썼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대답도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다는데 이제는 사람이 미치죠. 이분들은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곳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일도 없고 어디다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입을 닫고 있다고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3년 전쯤에 집을 살 때 이 대출 없이 남편분 단독 명의로 해서 살다가 작년 7월에 2억 정도를 와이프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몇 달 지나서부터 원금 이자를 안 갚으니까 이걸 와이프가 이제야 알게 됐어요. 3년 전에 집을 살 때 시댁 쪽에서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남자가 사회생활도 잘한다고 해서 남편 명의로 했다는데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 남편분이 원래 핸드폰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작년부터 장사할 때도 그렇고 집에 와서도 그렇고 핸드폰을 자주 보길래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져봤더니 코인이랑 주식 어플이 있어서 무슨 돈으로 하냐고 추궁을 했더니 웃으면서 비상금 200 정도로 한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죠. 제가 그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특히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바로 공동명의를 했을 때 장단점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셨다시피 이런 거예요. 일단 세금 부분 절세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공동명의로 했으면 이 와이프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몰래 대출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남편 단독명의니까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성 비율이 더 높아서 악플이 달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많은 손님들을 봐왔지만 특히 이 신혼부부들은 남자 쪽 돈으로 집을 사면 대부분 소유권을 남자 명의로 하고 남자 여자가 돈을 합쳐서 집을 살 때는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남자 명의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중내산에 좋아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결혼도 하기 전에 싸워서 파토나는 경우도 많아요. 너 이렇게 욕심 있는 애인 줄 몰랐다면서 막 싸우죠. 저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 예전에 저희 고객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남자분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매수했는데 여자분은 결혼 전에 아기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남자가 현금 2억 정도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로 했어요. 여자분은 이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이랑 가전제품 같은 걸 사기로 하고 집 명의도 공동 명의로 한다고 저랑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 전날쯤인가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 명의를 남자 명의로 해야지 왜 공동 명의로 하냐고 저한테 살짝 언성을 높이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살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이라도 하면 아주 큰 싸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또 이 공동명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금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즉 팔면서 시세 차익이 생겼으면 그 차익이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이 내라고 정해놓은 이 구간별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집값이 12억을 넘지 않고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죠. 즉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 2년 이상 보유를 못하고
하거나 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공동명의를 했다면 각각 기본공제 25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각각 이 과세 표준이 적어지니까 이 세율도 낮아져서 실제로 내가 납부할 양도세가 줄어드는 게 큰 장점이라서 이렇게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세부적인 세금 부분은 이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오늘은 이 공동명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는데, 이 부부가 공동명의를 해서 뭐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부부가 서로 공평하게 소유권을 절반씩 가지고 뭐 서로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집에 계시는 왼수가 혹시라도 이 집에다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